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거 얘기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키워드 잡는 법까지 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하자면 키워드가 블로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 블로그 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소형 키워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점점 더 이제 중요한 대형 키워드를 잡는 게 좋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 그래서 황금 키워드를 잘 잡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예시로 블랙키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키워드 잡는 법은 예시까지 보여드렸기 때문에 한번 꼭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브랜딩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글쓰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유명한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그 글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말도 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나는 글쓰기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글쓰기라는 거는 무슨 문학 작품을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심을 놓으셔도 되고요. 일단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쓰시면 되고, 문학 작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 그 무료 소책자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썼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적성검사 결과를 제가 제 거를 우연히 봤는데, 제가 적성검사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어휘력이었어요. 어휘력. 그래서 어휘력이 꼴찌였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 기계과학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말하는 발표 이런 것도 더 자신이 없어지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그 유령 회원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항상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었는데, 한 10년쯤 전부터 어쨌거나 제가 글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 문단의 글을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쓰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스트레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왜 이렇게 못 쓰나, 뭐 스스로 약간 자책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 그래도 매일매일 그 한 문단씩 쓴 게 이제 훈련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 한 문단 쓰는데 막 30분씩 막 이렇게 걸렸지만, 지금은 뭐 한 5분, 10분이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늘더라.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 글쓰기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인공지능이 글을 많이 써주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쓸 수는 없다. 계속 쓰다 보면 글쓰기도 늘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먼저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글쓰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 그때 그 공개 수업할 때 제가 했던 것들이라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공개 수업 때 했던 건 빨리 지나가고, 말씀 안 드렸던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자, 포스팅 하나당 적절한 글자 수는 1,500자에서 2,500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500자에서 2,500자인데, 2,500자, 뭐 한 2,000자 정도가 어느 정도 분량이냐? A4 용지 10포인트를 적었을 때 빡빡하게 적으면 한 2,000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은 글자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꽃꽂이의 역사 이러면 아무도 안 보겠죠. 예, 그래서 남들이 읽고 싶은 글 써야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이 읽고 싶은 글. 남들이 반하는 꽃꽂이 나오고 7가지 방법. 아니면 뭐 꽃꽂이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방법. 이런 식으로 써야지 사람들이 반응을 하더라. 그다음에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자. 저는 이걸 예전에 몰랐는데, 이걸 그 금치거 검사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서, 이것도 전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이 쓴 글을 갖다가 카피해서 붙여가지고 검사를 하면, 이렇게 부정적,
안 한다, 뭘 못한다, 이런 부정어 같은 것들도 많이 쓰면 점수가 약간 깎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막 정말 막 칼처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내가 금치어가 좀 많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금치어들 좀 좋은 단어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약간 테크닉적인 것보다는 약간 기본적인 마인드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초보들한테 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잘 쓰는 것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글이 돼야 된다. 예, 이거는 그 제가 이제 예시를 적어 놓은 게 어떤 거냐면, 병원이 A라는 병원이 있고 B라는 병원이 있는데, A라는 병원 원장은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근데 무뚝뚝한 의사가 있을 거고, B 병원에는 실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좀 다정다감한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 보면 실력 있고 무뚝뚝한 의사보다는 오히려 약간 다정다감하고 좀 실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의사들을 사람들이 더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이제 병원에 가보면은 그 의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유 할머니 무릎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아이고 마음이,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제가 빨리 낫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렇게 손자가 얘기하듯이, 아니면 아들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다정다감한 그런 병원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딩도 마찬가지고 이성보다는 감성에 더 반응을 쉽게 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그런 감성적인 글을 약간 조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몸이 건조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되도록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떤 분들은 글을 쓰실 때 굉장히 한 문장이 굉장히 길게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약간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 내가 이만큼 잘났다를 약간 과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그것도 자기 만족일 뿐이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쓰셔야 되고요. 길다 보면은 주어하고 수어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강의할 때도 이제 그런 걸 계속 이제 제가 강조를 하는데, 최대한 한 문장기를 짧게 쓰자. 엄청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 잘라가지고 두 문장이나 세 문장으로 나눠서 써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써라. 괜히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쉬운 단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된다, 이런 느낌의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용어가 나온다, 그럼 이런 것들도 약간 좀 풀어서 쓰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번째,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쓰자.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질질 끄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나쁜 예를 제가 이거 적어놨는데, 당신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등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딱 직설적으로 당신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시작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딱 먼저 시작을 하고, 두 가지씩을 먼저 시작하고 그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는 게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지만, 가장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제가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 블로그를, 그 이번 목표에도 여러분들 제가 주문을 한 게 벤치마킹 할 사람이랑 벤치마킹을 브랜드 주소를 하나씩 적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이제 잘 이제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필사해보기도, 만약에 내가 블로그를 거의 안 써봤다 이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뿐만이 아니라 디자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이제 항상 글을 쓰는 스타일을 본인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글을 많이 쓰시고 잘 쓰시는 파워 블로그의 글을 딱 마음에 드는 글 한두 개를 타자를 치셔도 괜찮고 손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손으로 쓰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계속 쓰시고 계신 분은 필사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내가 블로그를 많이 안 써봤다 이런 분들은 잘 쓰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거 딴 거 할 시간도 엄청 부족한데 내가 이거 굳이 필사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생각 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글 못 쓰시는 분들, 글 자신 없는 분들은 꼭 필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디자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카드뉴스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학생들 못 만드는데 잘된 카드뉴스 한두 개를 고르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실력이 확 늘어요. 그게 희한한 게 그거를 똑같이 따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이 왜 글을 이렇게 썼을까? 왜 이런 뭐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도 이제 그 수준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벤치마킹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중요하다. 그다음에 6번 해당 페르소나에게 말하듯이 얘기하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무미건조한 글보다는 약간 감성이 들어간 글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가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 비슷한 인물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글을 쓰는 거야. 말하듯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50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그런 폴더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어,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50대 뭐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한 명 앞에 앉혀놓고 지금 얘기한다 생각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하듯이 글을 쓰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도 잘 쓰여지더라.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자, 좋은 글이라는 거는 물론 정보는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정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정보만 열거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견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런 견해를 좀 추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례도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요 세 가지 정보랑 개인적 견해랑 사례가 다 이게 적절히 믹스가 돼야지 나만의 컨텐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가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좋은 콘텐츠라는 거는 콘텐츠를 보고 나서 그 정보가 생각나는 것보다는 그 말한 사람이 기억돼야지 정말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본 뒤에 내가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본인 사례가 제일 좋은데 만약에 내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남의 사례라도 가져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보면은 특히 그 강의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강의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사례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있어야지 조금 더 그런 그 정보들이 좀 더 리얼하고 현장감 있고 더 가슴에 박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특히 사례 요거를 잘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 잠시만요. 오늘 날씨가 참 덥네요. 예, 선풍기를 조금 틀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이 지금 다 꺼져 있는데 다들 어, 화면을 켜시면 좀 그러시겠죠? 왠지 지금 아무도 안 보여서 제가 약간 어색한데 혹시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켜고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글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야, 이거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금방 넘어갈게요. 자, 제목이 중요한데, 제목이 바뀌면 매출이 10배, 100배 늘어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전에 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였는데, 일 때는 망했다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로 바꾼 뒤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특히 이제 제목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유튜브에서 벤치마킹, 계속 말씀드리지만 벤치마킹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음, 글도 중요한데 글보다 어떻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제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잘 짓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호기심을 좀 자극하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 보시면 낚시성 제목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제목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목에 키워드를 넣는 거는 이제 거의 필수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블랙키 활용해서 이제 제목에도 키워드를 넣으시면 되는데 본문에도 약간 조금 그 키워드를 넣으시면 좋고 보통 평균 500자당 한 번 정도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자를 썼다 그러면은 키워드가 한 4번 정도 들어가면 적당한 거겠죠. 그래서 제목에도 키워드를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책을 참 많이 보는 편인데 카피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정철이라는 분이 이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혹시 내가 어떤 제목이나 이런 거 글 잘 쓰고 싶다, 제목을 잘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추한 책이고요. 제가 요 요약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요 카피책 요약본 제가 찾으면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욕심 있는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피해야 할 것, 뭐 특수 문자, 느낌상으로 또 안 좋은 것 같죠? 느낌만 봐도 아 이런 거는 왠지 약간 저급한 느낌? 그래서 특수 문자 이런 건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 명사형 키워드만 나열하는 거, 뭐 서울, 강남, 걷기, 노하우 다 명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라고 시켰었어요. 옛날 강사들은 서울, 강남, 걷기, 노하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인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노출이 잘 된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 네이버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고 지금 약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옛날 스타일.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약간 좀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제목 하지 말고 약간 자연스럽게 제목을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거 근거는 좀 이따 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미지도 뭐 계속 그 우리 오픈 수업 때 다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개수 중요하지 않고 저작권 없는 이미지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 특히 이미지 용량이 작은 걸 쓰시면 안 돼요. 이것도 이미지 작은 용량 쓰시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다음 비슷한 이미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피부색이 많은 그런 사진들도 그러니까 이상한 사진은 아니지만 피부색이 많으면 잘못 오해돼 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상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색깔 바꿔서 유사 이미지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 그 우리 지난번에 수학 수업할 때 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수업 준비하다가 이제 리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몇 달 만에 들어가 봤거든요. 몇 달 들어가 봤는데 거기도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한 분께서
저기 사진 찍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사진을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캔바나 아니면 리턴이나 이런 사이트들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지금 문자 지금 봤는데 한 분이 지금 목소리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딴 분 혹시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아, 예, 예. 예. 음, 잠시만요. 이거 안 들으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좀 이따가 또 인공지능 그림 그리는 거 조금 더 설명해 갈 거고요. 체류 시간 늘리는 법도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내 블로그 지수를 높이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류 시간이다. 그래서 이 체류 시간 늘리는 방법은 링크를 연결시키는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글 본문 안에 이렇게 링크를 넣어가지고 뭐 뭐라고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관련 글 참조해서 이렇게 링크를 넣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글 다 쓰고 나서 제일 밑에다가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들 해가지고 이렇게 관련 글들 링크를 이렇게 쭉 붙여서 쓰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체류 시간 늘릴 수 있다. 네,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자, 요거는 최근에 제가 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 들어가서 이제 다운받은 캡처를 받은 건데, 요즘 이제 그 블로그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 가끔씩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어뷰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그대로 제가 캡처를 받은 거를 올렸는데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알고리즘이 의심되는 어뷰징 문서들의 대표적인 특성 뭐 해서 쭉 있는데 첫 번째, 기계 생성으로 의심되는 문서. 기계적으로 대량의 글을 생성한 경우나 내용상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자동 생성기를 사용하는 경우 검색 결과 노출이 제한됩니다. 이거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글을 쓰시는 분이 엄청 많아졌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있는 그대로 붙여서 쓰시면 어색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 이제 쭉 그 정보들을 그 결과값을 통째해서 붙이면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이 질문 한 거, 저 질문 한 걸 막 짜집기 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반말로 썼다가 어떤 부분에는 존댓말 썼다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아예 이거를 매크로 돌리듯이 자동화를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기계적으로 대량의 글을 생산한 경우 예를 들면 뭐 하루에 글을 막한 10개 이상 썼다. 이것도 약간 이상하죠. 보통 한두 개 많아봤자 한 3개 정도일 텐데 그리고 뭐 문맥 안 맞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내 숨겨진 키워드가 삽입된 문서. 예, 이것도 옛날부터 많이 쓰던 편법인데 태그 안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흰색 글자를 쓰는 거야. 흰색 바탕에 흰색 글자를 쓰면은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검색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글자가 있는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검색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약간 편법인데 요것도 어쨌거나 어뷰징으로 이제 간주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더 무서운 게 이 경우 정상적으로 입력한 다른 본문까지 어뷰징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하여튼 사람마다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안전지향주의라서 괜히 이런 거 이제 조금 더 이제 튀려고 하시다가 나중에 어뷰징 받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받는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반복 요소가 삽입된 문서 제목과 본문 내에 과도하게 키워드를 반복 입력한 경우도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출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목에 키워드만 계속 넣는 거야. 키워드만 넣고
그리고 그 키워드를 그 본문에도 뭐 이렇게 그림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라고 시키는 강사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괜찮았지만 이제는 이거 어뷰징으로 이제 더 강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이거 가지고 뭐 어뷰징이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제목에다 본문에다가 복사 붙이기 하면은 분명히 어뷰징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것 내용이 있고 그다음 비체어 원고 문서 이거는 그 체험단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원래 취지가 체험단은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음식이나 카페점을 갔다. 그러면은 음식점에 가서 진짜로 먹어보고 그 리뷰를 써야 되는데 그 아주 교통이 안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체험단을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편법으로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기자단처럼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체험단이지만 내가 어떤 그림이랑 글자를 다 주고 이거 알아서 이제 적절하게 짬뽕을 시켜라 이렇게 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진을 아무리 수십 장을 주더라도 각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컨텐츠는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저보고 잡아내려도 이걸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체험하지 않은 거를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안 가봤으면서도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노출이 제한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직도 보면 그 체험단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안 쓰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 운이 좋아서 안 걸렸을 뿐이지 한번 이게 티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어뷰징 어,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 뭐 매매대여 이런 건 뭐 중요한 거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네이버에서 어뷰징에 대해서 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좀 특별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옛날 스타일 이거 제목 본문 내 키워드 반복하는 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난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표시 광고 가이드라는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돈 받고 썼다 그러면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대놓고 쓸 수도 있지만 약간 돌려서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대놓고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러면 그냥 뭐 하여튼 좀 돌려서라도 그렇게 꼭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시고요. 그다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의료 관련 포스팅을 그냥 광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초보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지수가 높아지면 이제 체험단이나 이런 기자단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실 텐데, 딴 거는 다 받아도 괜찮고요. 받은 대신에 어쨌거나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잘 쓰시면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 꼭 보면 의료 관련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괜찮지만, 전문적으로 안, 안 하실 거잖아요. 그냥 하다 보면은 푼돈 조금 벌려다가 이제 저품질된 경우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한 번 제가 예시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저품질이 걸리면 버리고 새로 만들어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료 관련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꼭 하고 싶은 분은 그 관련 키워드 뒤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구글에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의약품 한 뒤에 가이드라인 하면은 쭈르륵 뜨거든요, 자료들이. 그래서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어떤 글을 쓰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이 버시는 광고 대행사 중에 그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의료만 전문적으로 하는 광고 대행사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신에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렵지만 경쟁자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비용도 더 세게 받을 수도 있고 경쟁자도 좀 적고 그래서 의료 역설적으로 이렇게 의료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내공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의료 관련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을 다 쓰셨으면 이제 퇴고하고 맞춤법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소리 내서 급하면 이게 안 읽어보고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눈으로 읽어보는 거랑
그다음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어, 천천히 읽어보시고 좀 뭔가 막힌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맞춤법 검사 그때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었나요, 이거? 맞춤법 검사 그 공개 수업할 때 제가 예시를 했었나요? 했으면 1번 눌러주시고 만약에 이거 못 본 것 같다면 2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맞춤법 검사 제가 실습을 해드렸었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죠?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업 때 했었나요 제가? 예. 그러면은 요거는 안 하는 걸로 딴 분들은 다 수업 그때 이제 공개 수업을 안 들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러면 실습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예, 하여튼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말씀 주세요. 자, 오늘 조금 이제 요것 때문에 제가 앞에 조금 빨리 달렸는데 자, 이제 요즘은 유명하는 그 챗 GPT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요거 수준을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몰라서 일단 사전 조사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챗 GPT로 한 번이라도 이제 글 쓸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면 1번 눌러주시고요. 나는 챗 GPT를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신 분은 2번을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네. 2, 1, 2, 1, 지금 2대 2네요. 예, 거의 뭐 반 정도, 예, 반 정도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기본 시간 관계상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2대 3이네요. 예, 그래서 안 쓰신 분이 좀 많아서, 예, 요거를 이제 일단 요 화면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컴퓨터 화면으로 이제 실제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챗GPT 가입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사인업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해당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쓰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요즘 구글 아이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기존에 쓰고 있는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챗 GPT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챗 GPT를 쓸때 그냥 쓰셔도 되지만 조금 편하게 쓰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은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걸 깔아야 되는데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확장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제가 딱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프롬프트 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원래 챗 GPT가 이제 외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거라서 영어로 묻고 답하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저도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 쓴 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고 또 챗 GPT가 영어로 대답하면 그걸 또 내가 번역해서 읽고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아예 이 한영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영 변환 되는 프로그램 이름이 프롬프트 진이라는 거고요. 여기 요 사진 보이시죠? 여기 요거예요. 요 아이콘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제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못하는 분들 많기 때문에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을 검색해서 깔아야 된다.
예, 요 까는 방법도 제가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쓰시는 게 챗 GPT 옵티마이저라는 건데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챗 GPT 옵티마이저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아까 이제 내가 한글로 물어본 걸 영어로 이제 전달하고 또 영어 답이 온 거를 한글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따로 내가 저장을 해놔야 되겠죠. 그 좋은 정보를 그냥 보고 놔버리면 이제 잊어버리니까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에버노트라든지 이런 것들 저장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대화 내용을 빠르고 쉽게 복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쭈르르르 정보가 다 뜬 다음에 밑에 이제 카피라는 이제 버튼이 생기면 그 카피 버튼만 딱 누르면 전체 화면 이제 그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노정래님이 뭐 컴퓨터 렉이 걸리신 것 같은데 딴 분들은 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자, 세 번째. 세 번째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AIPRM이라는 또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챗 GPT를 잘 활용을 하려면 내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블로그를 써줘 이렇게 해도 물론 내가 알아듣고 블로그를 써주지만 아주 조건들을 내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뭐 제목을 뭐 10개를 뽑아줘. 아니면 뭐 좀 재밌고 가벼운 농담을 하면서 글을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조건을 많이 달 수가 있겠죠. 그런 조건들을 일일이 다 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라서 그걸 미리 이제 조건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그 버튼만 누르면 그 조건들을 한꺼번에 챗 GPT가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방에다가 이제 그런 조건문들을 다 붙여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챗 GPT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질문하기 전에 챗GPT의 역할을 먼저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질문해서 그냥 답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고 그 설명에 맞는 답을 줘라고 해야지 챗GPT도 나한테 내가 가장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블로그를 쓰셔야 되니까 미리 챗GPT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챗GPT한테 너는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야. 뭐 이제 그 인식을 해주고 앞으로 내가 물어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모든 답변을 해줘. 이렇게 먼저 이제 시키는 겁니다.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내가 질문이 이제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질문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너가 나한테 관련 질문을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인공지능이 만약에 뭐 어떤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나한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지 좋은 답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이 유식한 말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잘 돼 있는 미리 돼 있는 게 AI PRM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어렵지만 예, 대충 감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AI PRM을 쓰시면 제일 좋은데 요거를 당장은 솔직히 뭐 그렇게 당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미리 말을 하고 시작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을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그냥 중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내가 질문할 때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단어들은 작은 따옴표를 좀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걷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해지는 걷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이렇게 질문할 때 요게 따옴표가 없다면은 요게 애매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건강해지는 걷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시면 인공지능도 이 사람이 요 단어가 중요하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여기에 맞는 답을 붙여주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단어는 따옴표 붙이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관련 내용은 같은 대화방에서 이어서 대화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채팅방이 우리 그 카톡 채팅방도 이렇게 사람마다 방이 다 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방도 방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방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과거 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방에서 얘기한 건 계속 이제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브랜딩 마케팅 전문가야. 앞으로 내가 물어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해줘라고 했던 그 방에서 마케팅 질문을 해야지 더 유용하겠죠. 새로운 방에 가서 또 마케팅 질문을 하면 이거는 새로운 방에서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관련된 내용을 같은 방에서 얘기를 하고 새로운 내용을 또 얘기하고 싶으면 새로운 챗으로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대화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번에는 이해 안 되시더라도 요거를 어, 제가 영상을 나중에 다시 이제 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 건데 그러면은 한 두세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음, 다시 이거를 하나 하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아예 챗GPT 찾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GPT. 자, 챗GPT라고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면 제대로 찾아오신 거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챗GPT의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 뭐 초에 챗 GPT 요게 이제 챗 GPT 시작하겠다 이런 거라서 여기 이제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로그인이나 사인업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로그인이 아니라 사인업이겠죠. 네, 사인업 요걸 누르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상자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쓰시고 컨티뉴 누르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진행하면서 가입이 되실 거고 이거는 전 번거로운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 그 구글 아이디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컨티뉴 위드 구글 요걸 하면 이제 구글 아이디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면 저는 아이디가 두 개 있는데 이제 주로 쓰는 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뜨고 챗 GPT가 있고 달리도 있고 API가 있는데 우리는 챗 GPT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고 처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요게 뉴 챗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각 방들이에요. 보면은 제가 이게 질문했던 게 이제 뉴챗 요 이름도 이제 붙일 수가 있거든요. 뭐 이름도 붙일 수가 있는데 뭐챗 GPT로 치면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는 제가 낮에 이렇게 일하다가 검색한 것도 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낮에 신라 기와집이라고 검색한 게 이렇게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 이거 누르면 뭐 삭제도 됩니다. 이렇게 삭제도 되고 어쨌거나 이제 여기를 누르면 새로운 방이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굳이 안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글을 바로 쓰셔도 새로운 방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하는데 지금,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네요. 그 확장 프로그램 까는 것부터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까지 찾아오셨으면 이제 제대로 찾아오신 거고, 여기다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일단 하나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들 원하는 전문 분야 하나 적어 주시면, 어반 스케치 지난번에 못 해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음, 어반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저도 쳐볼게요. 저는 아주 이거 저 유료 안 쓰고 무료 쓰고 있거든요. 뭐 무료를 쓰더라도 불편함이 없어서 계속 지금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역 결과 바로 나오죠. 저는 도시 스케치에 익숙합니다. 어반 스케칭은 도시 환경에서 현장에서 스케치 또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예술적 표현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쭉 나와 있고, 특징, 어반 스케칭의 가장 큰 특징은 실시간으로 줄 보이는 있고, 어반 스케칭은 펜과 잉크, 연필, 숫자, 마커 또는 다양한 매체 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드로잉 도구를 사용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이 굉장히 많죠. 지금 무료인데도 이만큼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설명이 나오는 거고, 아까 제가 프로그램 세 개를 깔으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두 번째 옵티마이저를 까시면 이렇게 카피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피를 누르면 요 위에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카피를 누르고, 이제 다른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런 데 붙이기 하시면 바로 이제 붙여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이제 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요 버튼이 생겨서 이제 굉장히 편리해졌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음, 예를 들면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어반 스케치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반 스케치를 주제로 블로그를 쓰려고 해. 어떤 주제로 써야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까? 예. 이거를 아까 제가 깔아놨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한글을 쓰면은 한글로 답이 오면은 굉장히 짧은데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번역하는 진이라는 거를 제가 깔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엔터만 쳐도 이 알아서 이거 번역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한글로 돼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컴퓨터는 인식을 챗 GPT는 인식을 지금 영어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물어봤는데 벌써 번역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은 챗 GPT가 또 이제 영어로 답을 주는 거예요. 벌써 이제 뭐 3번, 4번, 5번, 6번 계속 나오죠. 네, 그래서 다 나오자마자 번역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반 스케치는 뭐 이렇게 설명이고 1번 어반 스케치 시작하기. 어반 스케칭을 시작하려는 초보자를 위한 팁, 기술 및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어반 재료 선택, 영감 찾기, 도전법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그다음에 위치, 기법 및 접근 방식, 챌린지 및 프롬프트, 인터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 된다. 지금 8번까지 나왔네요. 리뷰 및 추천, 이벤트 및 워크숍, 스케치 경험 공유 이런 것 쭉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더 세부적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요 1번을 가지고 또 물어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두 줄만 밖에 없지만 어반 스케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 박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일단 이렇게만 써볼까요? 저도 어반스키 잘 몰라서. 아, 아, 재료와, 어, 재료, 재료와 준비물? 네, 준비물을 알려주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줘. 네,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물어봤고, 또 영어로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쓰는데도 뭐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죠? 네, 저도 뭐 항상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씩 쓰는 거라서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하고 쓰거든요. 네, 무료인데도 굉장히 속도도 이 정도면 빠르고 초반에는 사람들이 너무 물려가지고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뭐 다운되지도 않는 것 같고 아이고 여기 너무 길어서 에러가 났네요. 그러면은 딱 신청하자마자 또 에러가 나버리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스탑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탑하면 이제 나오다 이렇게 스톱도 될 수 있고 또 다시 이제 다시 새로 해달라면 또 이렇게 새로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보니까 뭐 제가 영어는 못하지만 뭐 스케치북 뭐 드로잉 뭐 이런 뭐 대충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A, B, C, 잉크, 브러쉬, 사번, 수채화, 컬러 뭐 이런 것들 예,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어, 무료인데도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 말고도 그 빙이라는 곳 있거든요. 빙이라는 곳에도 똑같은 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또 오류가 났는데 뭐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1번만 가지고 요 1번이 문제 뭐라고 썼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뭘 하나 깔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번역하는 건데 이렇게 보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단축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스케치북은 어떤 걸 써야 된다. 뭐 크기, 용지, 품질, 휴대전화는 선택하세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스케치북을 뭐 크기, 용지, 품질, 휴대전화를 원하는 조건에 맞는 스케치북을 선택하세요. 이게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어떤 조건이냐 이런 걸 이제 모르실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점점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반 스케치 할 때 사용하는 스, 스케치북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스케치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줘. 점점 지금 세분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하드 바운드 스케치북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전문적인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답을 주니까
예, 이렇게 답 바로 나오죠, 그죠? 하드바운드 이제 뭐 딱딱하고 뭐 소프트는 부드럽고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뭐 스파이럴 바인딩? 예, 그래서 이거 하나가 여러분들 블로그 컨텐츠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모르지만 하드바운드 스케치북이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미지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 그런 이미지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설명 하나 쓰고 제목을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이랑 그림이랑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요거 하나가 블로그 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게 제목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위 내용을 위 내용에 맞는 제목을 붙여주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목을 만들어줘 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럼 제가 한글로 물어봤지만 또 영어로 이제 얘가 이제 답변해 주겠죠. 다 나온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제목이 하나거든요. 도시 스케치 필수품, 올바른 스케치북 선택과 사용법, 숙달하기. 요게 제목이 하나예요. 그다음 또 다른 제목은 도시 스케치 살펴보기, 스케치북 선택과 활용 가이드. 뭐 창의력 발휘기. 하여튼 제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정도? 11개 지금 제목을 뽑아줬는데 만약에 나는 이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어, 더 재밌는 제목을 알려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다른 제목을 또 알려줍니다. 네, 번역된 거 그대로 써셔도 아무 생각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을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이 제목 보고 뭔가 좀 더 좋은 제목이 영감이 왔다. 그러면 그 제목을 쓰셔도 돼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재밌네요. 동시 정글을 스케치하다. 괜찮네요. 그죠? 예. 한 번에 한 페이지씩 창의력 발휘하기. 요게 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 그대로 쓰셔도 되고, 요거를 참고해서 다른 제목으로 약간 변형하셔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좋네요. 도시의 영혼을 스케치하다. 예. 그다음에 뭐 있을까요? 산 밖에서 스케치하기, 콘크리트 캔버스 연대기.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다시 다시 시키시면 제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점점점 좁혀 들어가시고 그 내용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어디 데이터를 아래 한글이나 뭐 에버노트에다가 여러분들 계속 저장하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공부가 되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씩 아까 어디 있었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스케치북 1번이 스케치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1번 스케치북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또 이제 요 2번 가지고도 컨텐츠를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3번 가지고 컨텐츠 하나 만들 수 있고 뭐 드로잉 툴 가지고 또 컨텐츠 하나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계속 이제 여러분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옛날보다는 컨텐츠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졌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확장하는 법, 확장 프로그램 까는 법,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 많이 좀 깔아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구글에서만 되는 거예요. 구글 보면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확장 프로그램 관리가 있습니다. 네, 확장 프로그램 관리 누르시고,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크롬 웹스토어 열기라고 보이시죠? 크롬 웹스토어 열기. 요걸 누르시면, 크롬 웹스토어라는 게 뜨고요. 요거 안 찾아 들어오시고, 여기서도 아마 검색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크롬 웹스토어인데
검색 한번 해볼게요. 검색에도 아마 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서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해 보면은, 네, 똑같은 곳을 뜨네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뭐, 그 세 가지 가루로 말씀드렸었죠? 여기에다가 프롬프트 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프롬프트 진이. 다 안 쳐도 이렇게 밑에 다 뜹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요거예요. 예. 그래서 요 확장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만큼 있고, 뭐, 이렇게 별표도 이렇게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다. 자동으로 번역되게 하거나 버튼으로 번역해서 질문하는 거다. 예, 이런 이제 설명도 돼 있고, 여기 그림 넘겨 보시면 설명도 있어요. 예, 자동 번역의 사용법.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설명도 나오시겠죠. 그죠? 네, 영어로도 돼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워낙 유명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검증 없이 그냥 하면 되지만 이제 여러분 새로운 걸 까실 때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까는 거는 여기 지금 깔려 있기 때문에 저는 삭제로 돼 있는데 안 깔려 있는 데서는 여기에다 뭐 이렇게 뭐 깔으라는 어떤 명령 버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이제 컴퓨터에 저절로 깔립니다. 그래서 크롬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깔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실습은 안 되시겠지만 나중에 제 영상 링크 다시 보시면서 크롬 웹스토어로 들어가셔가지고 프롬프트 진이 검색해서 여기에다가 저기 깔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AIPRM, AIPRM, 아이고, AIPRM 여기 있네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세 번째 요거잖아요. 그죠? 미리 명령어를 다 넣어놓은 방들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AI PLM4, Chat GP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이렇게 보이시면 클릭을 하고 여기에 저는 깔려있기 때문에 삭제가 뜨지만 여러분도 안 깔려있는 상태면 여기에 이제 뭐 확장 파일 깔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럼 그거 누르시면 저절로 여러분들의 크롬에 깔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챗GPT를 가지고 어떻게 컨텐츠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쓰시기에는 조금 아직도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아까 조금 무리가 있고 이걸 읽어보시고 약간 문맥이 이상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문맥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톤을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그래도 아예 없는 무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글을 쓰려면 솔직히 뭐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생각해서 쓴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도 이렇게 한번 뼈대를 한번 챗GPT가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이거 3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3번 빼고 1번, 2번, 4번을 3번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우니까 좀 쉬운 말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좀 조절을 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챗 GPT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예전에 그냥 이런 게 없었을 때 만약에 뭐 글 하나 쓰는데 한 1시간 걸린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챗 GPT 이용하시면 1시간 걸릴 거를 10분, 20분이면 다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자, 요까지 했는데 혹시 노정래님이 지금 맥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딴 분들 잘 들리시죠? 딴 분들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잘 들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안 들리면 제가 문제인 것 같아서 일단 딴 분들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고요. 요 지금 인공지능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챗 GPT에 대해서 지금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그렇게 뭐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뭐가 뭔지도 이해가 안 되실 거거든요. 거듭 저 말씀드리지만 질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쓰게 되면 네, 가령 뭐 긴 글은 어떻게 해서든 조합이 돼서 한다 하더라도 짧은 글을 쓰게 될 경우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에 관련된 정보를 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은 같은 뭐 맥락으로 해서 이렇게 네이버 로직에서 걸리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 여러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 관련 강의도 들어봤는데 네. 이게 이제 근거가 챗GPT가 이제 돌아가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어떤 단어 뒤에는 평균적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더라 뭐 이런 걸 확률적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그 확률을 항상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변형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인 논조는 똑같을 수가 있는데 글자까지도 똑같아질 확률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카피 붙이기 글자는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조가 비슷하면 아까 그 대량 생산하는 글들처럼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도 그래서 이거 100% 그대로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요거 쭉 나오는데 이제 너무 이제 그 뭐라고 해요 모범 답안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뭐 이거 좀 반대되는 사례를 좀 써줘. 뭐 예를 들어서 어반 스케칭을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뭐 어반 스케치를 뭐 밖에서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인데 이거를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반대되는 사례도 알려줘. 이런 식으로 내가 약간 의도적으로 그거를 좀 특이한 케이스를 찾아내서 써야 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 리튼이라고 요거 지금 이거는 외국에서 만든 건데 한국에서 비슷하게 만든 게 리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튼을 조금 좀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리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리고 딴 사람들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논조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내용까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조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이런 결과가 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해. 그래서 그런 일반 논조에 반대되는 사례를 알려줘 하면은 그 반대되는 내용도 써주고 반대되는 사례도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약간 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교수님, 네, 아, 네, 먼저 하신 분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자기 거를 키워갈 때 네, 브랜딩, 그러니까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브랜딩 블로그화를 시키고자 할 때 네, 어떠한 신뢰성을 가지고 하자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글을 쓸 때라든지 하면 뭐 조금 전문적인 내용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뭐 네이버에서 어떤 뭐 두산백과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그 출처 부분을 남겨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이런 데서 이제 근거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데 챗GPT에서 가져오는 글들에 대해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제어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인 게 뻔히 보이는데 근거를 남겨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건 어떻게. 이것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음, 어떤 걸 예를 들면 좋을까요? 음, 자, 이 질문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어반 스케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야? 그 근거를 어, 알려주는데 관련 웹사이트 이거 너무 깜깜깜깜 울려. 밑에 집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그 근거가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챗 GPT가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항상 교차로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확실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관련 링크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련 링크를 달라고 하면 이걸 눌렀을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링크를 눌렀을 때 진짜 그 맞는 링크일 수도 있는데 링크 자체도 거짓말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눌렀을 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장하고 일관된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근거를 이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4번, 6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의할 거는 챗GPT도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리고 이거를 챗GPT가 거짓말을 많이 하게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아예 안 하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수치로 이렇게 변환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변환해서 아예 거짓말을 못하게 해서 근거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 너무 이제 있는 말만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그런 의견 제시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맞춰놓고 이렇게 그 근거 링크를 알려줘 해서 요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실제로 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1번에 이거 뭐 근거라고 할 게 없네요. 그냥 다양한 어원 스케치 작가들의 스케치 기술 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링크를 준 건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이트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근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답이 100% 답은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이요. 네, 교수님, 아까 제가 네, 네, 그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챗 GPT로 이렇게 내용들을 검색해서 블로그로 올렸을 때요. 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어체 형식으로 네, 약간 좀 쉽고 재미있게 예, 바꿔서 올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미지를 네, 올리고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약 2,000자 정도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리면은 약 이제 한 편의 글이 된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으로 다 하기엔 좀 힘드니까 네네. 부분 잘라서 질문해서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중간, 짜집기를 하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중간중간 넣고 네, 이미지 넣고 네, 네, 이제 예전에 그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편에 이제 그러니까 한 문단 정도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미지 넣고 한 문단 정도 글 쓰고 이미지 넣고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그 동영상을 넣으면 참 좋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들어 있었는데요. 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것도 요즘에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럼 동영상을 동영상을 안 넣어도 안 괜찮나요? 넣어도 괜찮습니다. 안 넣어도 되고 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사진은 고화질, 저화질,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작은 용량 사진 말고 좀 이렇게 네.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고화질 사진을 제가 보기에 뭐 두세 장 이상만 넣으면 충분할 것 같고요. 아, 두세 장 정도만 넣어도 예, 괜찮아요? 예,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굉장히 계속 이게 많아서 바뀌거든요. 예, 계속 바뀌어서 지금 요즘 그 강의하시는 트렌드에 빠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 동영상 안 넣어도 그렇군요. 되고, 네. 예, 예, 그냥 네, 저 두세 장,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블로그 한 편을 쓰면 네, 이제 쓰려고 마음 먹는 시간 처음부터 해가지고 한 편의 글을 완성을 하면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한두 그래서 시간 이거는 금방, 너무 진짜 노가다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진짜 힘들다. 막 제가 이래서 이것을 예,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음, 이렇게 한다면 뭐 좀 쓸만한 것 같아요. 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한 시간 정도 걸릴 글 한 내용을 시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저도 글 하나 창의적으로 쓰는데 두세 쓰면은. 시간 걸렸습니다. 저도. 네네. 예, 두세 시간 걸렸는데 두세 시간 걸렸던 글을 이제는 한 2, 30분이면 쓸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좋아졌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100% 믿으면 안 되고 얘도 가끔씩 거짓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 그 얘기한 근거를
링크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눌러보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말씀을 할 때는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으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요거 눌렀거든요. 요거 눌렀을 때는 제대로 갔는데 요거 눌렀을 때는 지금 사이트 연결 없음이 이게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진짜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몇 년 전 자료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자료는 지금 여기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 사이트가 없어졌거나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만약 이렇게 사이트를 눌렀을 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으면 이러면 이제 100%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교수님, 네. 오히려 챗 GPT 활용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활용 능력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고 정말 좋은 거는 내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도 그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을 때 너무 모범적인 답만이 나오니까 이거가 그럼 다 비슷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들은 예를 들어서요. 남들은 브랜드 블로그를 한 달 만에 성공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한 달 만에도 뭐 이렇게 성공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 같은 걸 너가 찾아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아, 네. 챗GPT는 진짜 그런 근거를 찾아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지 활용을 잘할 수가 있다. 예,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요거 거짓말을 아예 안 하게 그 수치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창의적인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약간 그 거짓말도 좀 하지만 이제 교차적으로 이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링크를 좀 달라 이렇게 하시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거는 안 뜨지만 세 번째 거도 뜨고 네 번째 뭐 유튜브는 당연히 뜨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요 정도 하고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게 하나 더 있는데 리튼이라는 거예요. 리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챗 GPT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비슷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작년에 무료로 이제 사람들 쓰게 하다가 챗GPT GPT 나오기 딱 일주일 전에 유료로 바뀌었었거든요. 유료로 바뀌었는데 챗GPT가 훨씬 기능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급하게 다시 이제 무료로 풀었다가 지금은 일부 유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료로 테스트 해보시는 거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리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채팅이 있고 뭐 툴이 있고 쭉 있는데 요 채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채팅 중에서 그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숲속에 있는 하얀 강아지를 그려줘. 숲속에 있는 하얀 강아지를 그려줘. 이렇게 제가 쳤어요. 그러면은 그 캔버랑 거의 비슷하죠? 네, 이런 식으로 진짜 숲속에 있는 하얀 강아지를 진짜 그려준 거예요.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사진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그 아까 이미지 찾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리튼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공짜거든요. 요거 이런 거는 다 공짜예요. 이렇게 해서 예, 뭐 그럴듯하게 이제 퀄리티도 나오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시 생성을 누르시면 또 비슷한 사진들 또 나오실 겁니다. 또 나올 거예요. 예, 좀 다른 사진들이죠. 예, 다른 사진들이고 여기 이제 보면 다운로드 여기 표시되는데 요 다운로드 누르시면 어디에 다운받을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장 눌러서 하면 이제 저장이 되고, 요거를 제가 여기 우리, 어,
우리 단톡방에 올려둘게요. 예.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테스트 해본다고 이것도 똑같은 건데, 예. 자, 단톡방에 사진 2개 올렸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리튼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미지 찾기 힘드시면 이거 가지고 만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툴 보시면 리튼이, 그러니까 챗GPT는 외국에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이제 그 데이터가 많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해서 중복될 일도 없어요. 아까 뭐 이렇게 비슷한 똑같은 글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걱정하시는데 거의 제가 중복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해도 되고, 리트는 이제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버하고 약간 협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정보를 데이터로 해서 만든 인공지능이라서 그 챗GPT보다는 자료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말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로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서 글을 다시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중복된 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쓰시면 되지만 이것도 참 좋은 게 대신 장점은 아주 한국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실정에 맞는 한국인들 많이 쓰는 용어를 여기에서 쓰더라. 그래서 그 챗GPT는 왠지 뭔가 교과서적이고 뭐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 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런 건데, 이 리튼 같은 경우에는 자료는 방대하지 않지만 대신에 한국 사람이 쓴 것 같은 글을 써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툴 가보시면 뭐 인스타도 있고, 여기 보시면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 쇼츠도 있고, 네이버 파워링크 뭐 이게 쭉 많죠, 이게. 예, 뭐 보도 자료도 있고, 뭐 유튜브 영상, 유튜브 시나리오, 타임라인, 쇼츠 대본, 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책 쓰는 것도 있고요. 어, 예, 그래서 여기 에디터 들어볼까요? 에디터보다는 쇼츠가 낫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블로그도 보면 블로그 포스팅이 있고 긴 블로그 포스팅이 있어요. 요것만 지금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긴 블로그 포스팅에서 제가 아까 테스트한다고 이렇게 제목만 써놨어요. 요거, 자, 원하시는 내용, 누구 또 선착순 어떤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누가 저기 채팅방에다가 궁금한 내용을 한번 써주시면 그 내용을 내보고 쓰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내용을 써보라고 시켜볼까요? 말로 하셔도 되고. 자신의 전문 분야 혹시 관심 있는 그런 용어 없어요? 저요, 교수님, 저요. 네, 어떤 거? 그, 저는 원예 치료를 일반인들이 예,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예, 쉽게 설명을 하려면 예. 어떻게 아, 이해를 시켜야 될까? 일반인들도 바로 쉽 알 수 있는 있는 원예 원예 치료? 치료 방법이라고 쓸까요? 바로 할 수 있는 원예 원예 치료의 치료에 대한 이해? 이런 거. 원예 치료의 모든 이해? 것을 예, 알려줘.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써볼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자동 생성 눌렀어요. 원예 치료란 식물과 정각의 활동을 통해서 육체적 글자 잘 안 보시죠 지금 너무 작아서. 아니요, 보여요. 보이세요? 네. 뭐 생산적 회복을 추구하는 치료입니다 해서 설명 들어가고, 원예 치료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꽃꽂이나 화분 심기겠죠? 이렇게 진짜 사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써져요. 이게 일단 리튼의 장점은 한국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써주고, 또 뭐 원예 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또 이렇게 뭐 써주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이렇게 설명 써주고, 지금까지 원예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알아봤는데요. 우리 집은 가까이 있지만 다음 주제는 반려동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설명 쭉 돼 있는데, 만약에, 뭐, 좋아요 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좀 일단 꺼보고, 그래서 이제 좋아요 눌러볼게요. 그다음에 에디터 가면, 저장이 안 돼 있네. 지워졌나 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워진 것 같은데 제가 저장 안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글을 이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제일 신기하고 블로그 포스팅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동 생성. 그냥 블로그 포스팅을 누르면 이게 30 본론 완성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똑같은 제목으로 했는데 지금 글이 아예 다른 내용이죠. 네, 그러네요. 아예 다른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이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좋아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또 자동 생성 누르면 이게 아무래도 학문이니까 내용이 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얘가 이제 막 그 하는 게 시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거 서론은 요거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누르면 또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다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글 한 개가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제 완성본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거 이렇게 쭉 해서 이만큼 이제 글을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전체 복사를 누르셔가지고 딴 데에다가 이제 붙이기를 하시면 이 글을 이제 그대로 이제 붙여지기가 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분 있으면 수정도 하시고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분은 또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이제 더 추가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 뉴 에디터 이것도 보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건데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다 썼잖아요. 다 쓰고 나서 뒤에 더 붙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어쓰기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 뒤에 거를 또 연결해서 또 써주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어쓰기를 제가 눌렀거든요. 다시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내용을 그냥 막연하게 써달라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 보면 과정 가설을 써달라, 내용 반전을 써달라. 아까 제가 반전되는 내용 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하고 반전되는 내용을 뒤에 써달라, 어떤 예시를 써달라, 뭐 요약 정리를 해달라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참고하길 바란다 뒤에 예를 들어서 예시를 쓰고 싶다, 아니면 근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누르고 이어쓰기를 누르면 진짜 완전 완전 누구 지금 말씀 나오시는 것 같은데 목소리 좀 얼굴 살이 빠졌네. 살이 빠졌어. 요즘 좀 힘들어서. 운동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 초콜릿 먹으면서 음. 입 안에서 개가 지금 똥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콩수님 없는데 전화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노민수랑 어, 노민수 그 입에서 이렇게 반죽 그래서 여기 뒤에 여기 어이가 보면은 없겠다. 요 보라색 글씨 보이시죠? 네, 네. 보라색 글씨 보이시는데 또 뭐 결과물을 다시 아, 생성한다. 하면 해야지. 그래야지. 결과물을 다시 생성하실 수도 있고 또 뒤에 이어서 또 글을 쓰실 수도 있고 계속 아니, 그 이렇게 기본이지, 그럼. 예, 받아본 게 없어서 그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예, 그 지방 방송은 옛날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방 방송 거라 맨날 그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음소거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전체 음성으로 할까요? 음, 예, 또 조용히 드셨네.
그래서 됐습니다. 자, 그래서 리튼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선택 안 함인데 뭐 어쨌거나 이제 요약 정리해서 뭐 이어쓰기 하면은 또 이제 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복사해서 붙이기 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서 일단 요 리튼도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주중에라도 궁금한 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